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요약집 페이지 20페이지 펴십시오. 요약집. 페이지 20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오늘은 대리를 배우는데 자, 25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일단 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여기 빈칸이 보여. 25페이지 오늘 대리의 체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셔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을 배웠고 오늘은 대리인이 본인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효력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에는 대리인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약 속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 그 세 개.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계약에는 3요소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약이 체결되려고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사표시.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해서 내 토지 좀 팔아달라 부탁을 해. 그럼 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 때 중간에서 갑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게 갑을 대신해서.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고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위임한 사람을 본인, 그 다음에 수임된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병과 여기서 의사표시 할 거 아니야. 이때 이 의사표시 할 때에 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요거야 오늘 포인트가.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효무효를 따질 때 오늘은 단지 대리권만 없다고 한다면, 이게 대리권만 없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쭉 무권 대리로 간다는 거야. 오늘 한 프린트 한번 봐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프린트 봤더니 중간에 의사표시가 보여. 중간에 무엇이 보여?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내가 출발했던 것이야. 그림 그릴 때. 의사표시를 해서 이렇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만 놓고 본다면 없으면 이게 무권 대리고, 그럼 밑에 효력이 불확정 무효로 간다는 거지. 무슨 무효로? 불확정 무효에다 밑줄을 그어봐. 불확정 무효에다가. 그러면 위에 요 상태는 불확정 무효인데,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권이 있으면 왼쪽에 이렇게 확정 유효가 되겠지. 대리권이 있으면 무엇이 되고 확정 유효. 여러분 이거 체계도 지금 아시겠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정 무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맨 위로 올라가면 불확정 유효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결정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는데 목적에서 강행법기에 반해버리면 무권 대리로 다뤄야 돼? 확정 무효로 취급해야 돼? 박수. 아이고 참 애썼네 정말. 그거야 오늘 결론이. 그러므로 대리행위도 아무리 대리행위도 잘 됐어도 당사자에서 문제가 있거나 목적에서 문제가 있거나 대리인이 여기서 비지의 표시한다거나 통정의 표시한다거나 착오한다거나 사기당했다거나 강박이면 대리권의 존재는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이런 거 위에 있는 가치를 다 따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리권 있냐 없냐 이걸 따져. 동의해? 자, 오늘 이거 배울 거라고 오늘. 큰 틀에서는 이제 여러분 큰 틀을 잡아야 돼. 만약에 여기서 대리인이 술 잔뜩 먹었어.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여기서 이제 당사자에서 여기서
대리를 의사표시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잔뜩 술 먹었다면 의사표시로 따져야 돼? 당사자로 따져야 돼?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니까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술 먹고 한 셈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술 먹고 온 것은 확정 무효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술 먹고 있어도 확정 무효. 그러니까 의사표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놓고 본다면 대리권의 존재를 따지고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제3자 아닌 사람, 본인과 동일시 되는 사람이 다 같이 상대, 추, 양. 지금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아닌 사람 외우라고 그랬어. 그때 본인과 대리인은 별개의 인물이요.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출발을 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돼서 그럼 이제 여기야. 이제 현명해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게 이 대리 계약이 되었어. 이게 이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하는데 대리행위로 성립이 되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그 전에 이렇게 대리권이 있어야 될 텐데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야. 이게. 이 과정을 간단하게 배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이제 가서 여기다가 저 못 그렸지? 그래서 25페이지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컴퓨터가 그려와. 나한테 교수님 고생하시니까 하지 말고 제가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박수 쳐주고 그래. 올해는 한 사람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로 가냐면 20페이지로 가보자. 20페이지. 그럼 20페이지 갔더니 요약집만 봐. 요약집 봤더니 다 같이 대리행위. 그럼 거기다가 대리행위가 성립되는 과정을 내가 순서대로 써줄 테니까 맨 위에다가 메모해봐. 맨 위에다 여기서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대리행위 성립 과정. 그러니까 이게 현명하고 막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첫째,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에 주로 유임계약을 통해서 대리권 준다고. 그런 과정을.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번 유임계약이 이루어져. 대리나 네가 내 토지를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유임이 이루어져. 응? 그러면 유임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 속에 두 번째는 이렇게 메모해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임을 하면서 대리나 네가 내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해라 라고 대리권을 줘. 이게 수권행위야. 이게 수권행위.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든. 근데 을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했어. 그럼 의사표시 못하잖아. 의사표시 못하면 날라리 춤추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돼. 그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무슨 행위?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이루어지냐면 복임행위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임행위에 의해서 이제 복대리인을 다시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다 같이 복대리인.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따라서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같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같은 사람이야. 갑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을이 자가격리 당했다면 을이 그 일을 또 맡겨야지. 병에게 이렇게 맡겨. 그 일을 다시 맡기는 짓을 뭐라고? 복임행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토지 매수인과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그때 거래할 때 이 사람이 계약서를 쓸 때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라고 써야 돼? 자기 대리인이라고 써야 돼? 그렇게 하는 짓을 다 같이 현명. 해서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그래. 4번이 보기명에 의해서 4번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 대리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과정이. 자, 다 했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수권행위는 주로 갑과 을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네가 내 토지를 팔아달라라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속에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여기 지금 이게 계약이야. 이게 위임계약서. 이게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더라, 이가 일반적으로. 이때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서 속에 대리권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수권행위가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고용계약을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봐라.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써있다면 도대체 무엇의 원인이 되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엇의 원인이 되었냐면 다 같이 수권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갑이 이제 봐. 이제 현대건설 사장이 검단에 지금 인구가 지금 8만 인구가 또 들어오잖아. 8만 인구가 또 들어오고 6월 달부터 6천 그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입주가 돼. 그냥 거기서 지금 그걸 먹고자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 앞에다 사무실 사놓고 말이야. 중개사 사무실 해놓고.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이 공고를 냈어.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한다. 지원하라.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공인중개사들 모집한다고 했더니 면접을 봐. 너 민법을 어디에서 배웠냐 그랬더니 검단에서는 백헌인다. 그럼 벌써 백헌 선생은 과거에 있잖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너는 거기 인간성도 잘 배우겠구나. 그래 그 사람을 고용해. 자 봐. 갑이 너를 고용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피용자라고 불러. 사용자라고 하고 당사자에서. 그러면 이 피용자 이 사람이 고객들과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분양자를 팔아먹는 사람을 사장 이름으로 써? 직원 이름으로 써? 직원 이름으로 쓴다고 하면 각. 네 이름으로 쓰면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냥 계약서 써온 거 보니까 사장이 네가 분양하냐? 응. 아,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명. 누구 이름으로 해, 현명은? 본인 이름으로. 현명이 뭐라고?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본인 이름을, 이거 밝혀. 이거,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따라서 해본다. 드러낼 현. 이건 알겠지? 뭐요? 누구 이름을 밝힌다. 본인 이름을 밝힌다. 이게 현명이야. 다시 한번 본인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서 쓸 때는 이렇게 피분양자가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지 계약서 쓸 때는 갑의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짓을 보시라고.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다 임대. 이 사람 임의 대리인이라고 불러. 그럼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 법대에. 다시 한번 임대. 법으로 정해졌으면 법대에 이미 내가 누구인가에 부탁했으면 임대. 그래서 잘 들어.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너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석 달 동안 현수막만 붙이고 다니면서 점심때 밥은 2그릇씩 처먹어 이놈이. 현수막 붙이니까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한 개도 분양 못하는 거야.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민석 너 이리 와. 남들은 2개, 3개씩 해서 했는데 너는 왜 하나도 못해서 했냐. 아 그놈은 지금 가족들에게 한 거예요. 저는 가족도 없고 외톨이라서. 이 새끼가. 그래? 잘라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 해고. 다시 한번 고용계약을
해지. 그래서 고용계약을 끝낸다 해지하는 거 해고라고 그래 앞에서. 해고시키려고 했더니 그놈이 새벽에 6시에 나와. 그리고 사무실 앞에 물 뿌려가면서 청소를 한단 말이야. 이게 성실하긴 한데 성실하니까 고객들에게도 사기성이 좀 있어야 분양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신도시 곧 들어오면 이 도시 지하철 온다고 내 국회의원 아는데 들은다고는 특별한 정보를 들었다고 말이야. 이게 일단 분양을 시켜놓고 봐야지 나중에 어찌 될 망정. 성실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해. 그래? 너는 분양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럼 네 잘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근데 운전은 잘한대. 탱크 부대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럼 너 아침 내 운전기사도 그만뒀는데 너는 운전이나 해라. 그래서 잘 봐. 이 상황에서 고용계약은 해지한 거요? 해지 안 한 거요? 해지 안 했잖아. 근데 수권행위를 무슨 짓 했냐면 다 같이 철회. 너는 분양하는 짓은 그만두어라. 이게 다 같이 수권행위에 철회. 자, 여러분들 어디로 나가냐면 좌측 요약집에 20페이지에 맨 밑으로 내려와. 맨 밑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대리권의 소멸사유. 오른쪽에 임의대리권의 특별한 소멸사유 보이나? 지금 여기다잉. 여기 봤더니 오른쪽 봐라.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요게 원인된 법률관계야 이게. 이것의 밑에 중요 동그라미 밑에 중요. 뭔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해고시켜버리면 대리권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해고시키려고 했더니 민석이 저 녀석이 인간성은 좋아. 인사 꼬박꼬박 잘하면서 해병대 나오고 우리 후배야. 우리 때는 75 넘어가면 해병대 안 뽑았다고. 그래서 딱 65에서 70짜리 딱 키 맞춰가지고 달리기 잘하는 놈들만 들어갔다고 이 해병대 나도. 그래서 강화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손잡아보고 혼인하고. 우리 그 처남이 공장 다니면서 해병대 들어갔거든. 대우중업. 어? 근데 거기 다녔다고 이게 남궁시라고. 그래서 내가 성실하잖아 이거. 우직하고. 그래서 내 우직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고. 그래서 그 버스에서 뭐 다방 강화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 뭐 군대에 있으면 외롭잖아 이거.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 봐. 고용계약을 해고해버리면 대리권 없어지고 요건 가만히 놔두고 너는 차 운전이나 해라. 그 분양하는 짓은 그만둬라. 다 같이 수권행위에 철회. 그러다 똑같이 종철. 그럼 이것은 임의대리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종철이는 같다. 작년에 우리 학원에 종철이 있었어. 그럼 종철이만 보면 종철아 그러면 그놈이 대리권 소멸하고 다녔어 이렇게. 진짜요. 그 합격했다고 그 친구. 종철아 그러면 그놈이 대리권 소멸 예하지 않고.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특별한 소멸사유를 여기서 해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앞서가면 비리는 제한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있어. 그냥 듣고 말아버려.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는 미성년자에게 주어도 되고 한정치산자에게 주어도 되고 피한정 후견인에게도 주어도 되고 피성년 후견인에게 주어도 돼.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 못해. 자, 여러분들 제대는 취소할 수 없다. 됐나?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럼 여기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수권행위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라고 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역사상. 그럼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이 계약이니까 이 사람이 이 병과 대리권을 다시 주는 복임행위는 계약이므로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제한능력임을 이유로 복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자, 맨 좌측이 양가로 1번 간다. 위로 쭉 올라가서. 양가로 1번 시작. 원인된 법률 관계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여기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 행위는 요 대리 행위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그걸 구별해 놔야 돼, 여기서. 그래서 이걸 강의했던 내용이야. 자, 이제 마지막 강의야, 이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2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 바로 프린트 같이 놓고 봐. 21페이지에 4번 봤더니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 나오죠? 거기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면 돼? 4번에 양가로 2번 다 같이 의사능력 존재. 그리고 2번에 1번에 봤더니 거기다 형광펜 해라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이것을 구별해줘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인된 법률관계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여기는 있지만 요 행위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립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 다 같이 제한 능력임을 이유로. 다시 한번 제대는. 이 말이 뭐냐면 오른쪽에 제대는 취소할 수 없다 써놨잖아 지금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자 이쪽으로 와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불확정 유효겠어, 확정 유효겠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응?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 여기가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 그 말이야. 여기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다 같이 원래 본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불확정 유효였지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 한 경우는 확정 유효이므로 취소하지 못한다. 설득됐지? 그럼 여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대리 행위는 취소 못하지만 유효니까. 그러나 여기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한다.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원인된 법률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맨 위에 양가로 1번 해결해서 좌측에 20페이지에 양가로 1번 해결됐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맞지? 아까 중처리 보면 대리권 소멸했잖아 이거. 오케이? 그냥 여기 봐. 갑이 을을 네가 내 토지를 좀 팔아달라라고 위임했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당했어. 그러면 자가격리 당했다면 다른 사람 애라도 시켜야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시키는 행위를 여기를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복임행위. 그럼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대리인과 복대리인과 본인은 똑같다. 그럼 여기서 갑을 간의 위임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그래. 갑을 간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갑병 간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동그라미 2번 읽어본다. 시작.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슨 관계? 내부 관계에다 몇 줄 긋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원인된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고도 써. 이것을 기초적 내부 관계다 이런 말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에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어.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권행위를 봐.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시험은 역시 없었어 지금까지. 다만 대리권을 줄 때는 문서로 써줘야 돼. 말로 해도 돼. 거기 밑줄 것이야. 불요식 행위. 그리고 대리인에게 재산권을 주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재산을 추려는 행위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수권행위는 다 같이 불요식, 비출 그냥 그렇게 두 개만 외워놓으면 돼.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이고 비출현 행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을 살펴봤고,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법대라고, 임대라고, 임대.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3번 이거 봐라. 갑이 을에게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너라라고 을에게 위임을 했어. 융자점 받아오너라. 그래서 그 위임계약 속에는 을이 은행에 가서 갑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 그런데 을이 자가격리 당했단 말이야. 융자 받아오너라 했는데 자가격리 당했어. 그러면 그 일을 지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맡겼더니 오늘 융자 받아서 비트코인 사서 쫄딱 망해버렸네. 그럼 여기 봐. 융자를 받아오라고 부탁할 때는 바람기 있는 집사람 시키겠어? 믿는 여동생 시키겠어? 어? 그거 선택해. 믿는 여동생 시키겠지. 그래서 대리권을 줄 때는 믿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을이 그 일을 아무에게나 시키면 본인의 신뢰가 어긋나잖아. 자, 여러분들 임대는 복인권 없다. 양가로 3번을 봐.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없다. 아까 내가 임의 대리인은 아무나 임의 대리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거 좀 이해해 놓으면 금방 해결해버려. 동그라미 1번. 다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는 거기다가 써놓으면 돼. 자가격리됨 이렇게. 자가격리됨. 그럴 때는 복대리를 손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대리는 손님을 수 없는데 언제 있었다고? 복임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까 승또무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이니까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또는에다 동그라미 쳐 빨간 것으로. 미시냐 또는이냐 이렇게 나오면 잘 공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근데 이때 승낙을 물어본다고. 승낙. 그러면 승낙은 본인이 네가 복대리는 선임해도 좋다라는 승낙은 꼭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럼 우리 시험은 다 틀렸어. 그래서 묵시적이어도 돼. 자, 밑줄 봐. 동그라미 2번. 근데 갑이 을에게 위임할 때에 승낙은 묵시적이어도 된다고 그랬으면 도대체 묵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할 때 너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안 된다잉?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 써놨어. 자, 읽어본다. 동그라미 2번. 시작.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책에 있도록 쭉 써놨어. 그제보다 훨씬 좋아. 그런데 다만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겠다라고 임을 할 때는 분양은 아무나 해야 돼. 적어도 중개사 자격증 정도로 있어야 돼.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올해 시험이야. 거기다 몇 줄 보셔. 3번에다가 예상 문제 그리고 올해 반드시 나옴. 만약에 안 나오면 목당.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온지 안 나온지를 몰라. 왜? 강의해 놓으면 다 이게 중요한 것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킬 때에는 명시적 금지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 명시적 금지가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 4번.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고 우리 미성년자 15세. 그럼 이 사람이 법대예요. 법대. 미안. 요놈이 아들 정신이 없어. 비트코인 잃었더니. 아들하고 요놈이 법대 아버지요. 그럼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식 땅을 팔아야 될 때 자식아 내가 지금 격리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니 네가 승낙 좀 해달라 하겠어 못 하겠어? 지금 상황 전개됐나? 본인이 자식 14살 먹은 놈 아버지가 법대가 자가격리 당했어. 또는 법대가 이 사람을 선임할 때는 3살 먹은 사람 승낙 얻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딱 법대는 언제든지 있다. 그 양가로 4번이야. 법대는 복인권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설득됐지?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하려고 했을 때 본인의 승낙을 얻는다면 모순되잖아. 그래서 법대는 따라서 있다. 임대는 있어 없어? 없어. 임대는 이렇게 해서 이해해버려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복임행위야. 그럼 이 복임행위가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위임장을 쓸 때는 여기서 위임인을 갑으로 써야 되는지 을로 써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 을이 자가격리 당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위임인을 복임행위 할 때 본인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대리인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냐면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해. 누구 이름으로? 근데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해, 본인 이름으로 해. 요거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 쓰고 복임행위는 지 이름으로 써. 요 차이가. 따라서 여기는 복임행위는 이제 물어본다고. 대리인이 이 복임행위의 정의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쓴다고 자기 이름으로 쓴다고. 그래서 외워버려. 대자선. 밑에 봐. 밑에 양가로 5번. 복임행위란 대자선 이렇게 나왔네. 무슨 선? 대자선. 그래서 거기다가 대본선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여기서 이 두 개를 구별해줘야 돼.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임장을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위임장을 쓸 때는 대리인 이름으로 써야지 본인 이름으로 쓰면 그것은 대리행위가 복대리인이 아니야 이게. 복대리인은 항상 대리인이 다 같이 대자선. 꼭 이렇게 외워야 돼. 대자선. 자, 그러면 이제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자,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오느라 했는데 자가격리 되었다. 그러면 이 을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승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의 승낙은 명시역이어야 돼, 묵시역이어도 돼. 묵시역이어도 되지. 그래서 이게 선임할 때 자가격리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너 네가 그 일을 병에게 좀 부탁해다오 할 수 있어.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 이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하잖아. 지명원자 선임.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자를 선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와 지명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선임했을 때는 민법은 따라서 의사표시 했으면 책임이 따른다. 꼭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한 사람은 책임져야 돼.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의사표시 했으면 끝내 책임져야 돼. 자, 책임이야. 그러면 자,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의 책임의 정도와 지가 임의로 선임한 자, 임의로 선임한 경우의 책임의 정도 어느 것이 중요하겠어?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 지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다시 지명원자 선임, 그러지 않은 자 선임 어느 것이 책임이 무거워? 그러지 않는 자. 그래서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이나 감독에 따른 선임 감독에 따른 책임은 안 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놈이 불성실해. 남 볼 때는 잘하는 지거지만 불성실해. 그럼 빨리 형님 너 그럼 못 쓰겠어. 이렇게 통지했어야 돼. 아니면 팍 잘랐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지명원자 선임. 자, 오른쪽 책임을 봐. 위에서 양가로 4번 위에. 양가로 4번 위로 가서 책임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만 그 오른쪽으로 봤다. 지명원자 선임.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는 불불책임이라고 약속하라고. 다 불불책임. 그 불불책임이 불통지, 불해임 두 개야 이거. 써봐. 불불에다가. 불불이 뭐요? 불통지 또는 불해임.
찾았나? 다시 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어떤 책임진다고? 불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다 이게야. 해임을 안 시켰을 때 책임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 책임 나오면 전부 과실 책임이요. 책임 나오면 무슨 책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나오면 과실이 있으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자, 두 개 책임이 있어. 자,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지가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이때는 다 같이 선임감독 책임. 여기는 선임감독은 책임 안 져. 선임은 본인이 선임한 셈이니까. 여기는 안 치고 아주 불불 책임. 요 사람이 싸가지 없으면 빨리 알렸어야 돼. 본인에게 다 같이 불고지, 불통지 또는 빨리 잘랐어야 돼. 자, 이제 문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불해임 책임지잖아.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다니까.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쉬운데.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인의 정의가 나오네. 그럼 이 사람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 이 병은, 자, 갑이 을에게 위임을 했고, 을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 은행에 가서 융자 받을 때는 이 복대리인은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야지. 원대리, 복대리, 그렇게 표현을 해. 대리인이 선임한 자를 복대리, 본인이 직접 선임한 자를 원대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대리든 복대리든 다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래서 은행에 받을 때는 융자를 받을 때 차용인 이름을 본인 이름 써야 돼, 대리인 이름 써야 돼, 지 이름으로 융자 받아야 돼. 본인의 이름을 하는 행위가 대리행위라니까, 이게. 대리행위가 성립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정리한다. 다 같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대리인이 수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이 돼. 요거 외워버리면 돼. 그래서 자, 양가로 5번에 쭉 가서 이제 복대리인을 한번 봐. 여기 좌측에 이제 복대리인이 나와. 여기에 지명원자 선임 밑에다가 복대리인 그림이 바로 밑에 나왔나? 복대리인 네모에다 손 대봐. 네모 한번 읽어본다.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 이 의미를 이해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이 말이. 그럼 이제 양가로 8번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 양가로 8번에다가 대자선 동그라미 쳐. 8번에 1번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대 동그라미 쳐. 임의대리이다. 임대. 8번에 2번. 자, 이 사람은 복대리인은 대자선, 본대, 또 뭔데? 그럼 임대는 복인권 있음 없음? 법대는 있다고 그랬고 복인권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원칙이. 그래서 양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해야지. 임대니까 위에. 이 사람은 임의대리인이고 임의대리인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일을 또 다시 시켜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9번에 에어버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거기에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는데 에어버려 본사. 동그라미 저 빨간 것으로 본사. 그 다음에 대사. 그 다음에 대성.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어버려 본사. 대사성파. 종철. 이거 꼭 외워야 돼. 본사, 대사성파, 종철. 이렇게.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공통된 소멸 사유 본사, 대사성파. 그 다음에
종처리는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존재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대리행위의 성립 과정을 배웠어. 설득돼요? 그래서 복대리는 잘 이어시고, 자, 간단하게 한번 외워본다. 다 같이. 복대리,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 그럼 이제 복인권 잘. 임대는 복인권 있다, 없다? 없다. 법대는 있다. 책임. 임의대리는 책임. 원칙은 성감 책임.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는 불불 책임 이렇게 외워. 다 같이. 지명원자 선임. 불해임 책임, 불통지 책임. 책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임의대리인,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져야 돼. 근데 다만 본인이 모환자,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는 불고지, 불해임 책임. 법대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져야 돼. 그래서 다 선임 감독상, 무과실 책임. 근데 법정대리인이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똑같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여기 다 위에 정리해놨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위에 4번 있지? 위에 위로 올라가 봐. 4번. 그래서 밑에 복인권과 책임 나오죠? 그걸 잘 연습해서 여러 번 공부해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현명을 하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 그래서 현명을 하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자,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다 같이 현명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 21페이지 가서 이제 대리행위 효력 요건으로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이 오른쪽에 다 같이 비현명. 그러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 버리면 비현명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야. 오른쪽에. 다죠. 대리행위의 불성립. 그래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비현명해 버리면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돼 버려. 오른쪽에. 그래서 1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지 이름으로 계약서 썼다 그 말이야. 비현명에다 밑줄을 그으셔봐. 메모. 비현명이 무슨 뜻이야?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계약서 쓰면 이렇게 써봐. 비현명이 뭐냐 그러면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계약서 쓴다. 매도인이 자기 이름으로 썼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 간주. 그래서 간주됨으로 나중에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간주다 이 말은 법률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그 뜻이므로 대리인은 여기다 착오 취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 이름으로 써버렸다면 실수로 내 이름으로 썼다. 나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줬는데 지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은행 가서 본인 행세를 해. 그래서 밑에 2번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첫째,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행세해서 본인 이름으로 서명한 거예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 다 써버린 거야. 본인 이름으로. 이것을 서명 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대리인이 대리권 점의가 아니고 범위 이렇게 받고 범위 내에서 본인 행세를 한 경우를 소위 서명 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 다만 이제 저 뒤에 보면 무권대리 여기에 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에 협의회 무권대리도 있고 표현대리도 있어. 근데 이것은 일단 현명한 거예요. 이거 현명한 거야.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2번 사수를 써서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표현대리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첫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을 때는 표현대리 거기다가 동그라미 있죠. 위에는 불성립이고 밑에는 유추 적용이야. 요걸 찾아야 돼. 자, 대리인이 나봐. 지민이 너 은행에 가서 융자금 5천 받아와. 그래서 내가 유임장 써주었지. 근데 대리권 있잖아. 근데 이놈이 1억 융자 받아서 지가 5천은 지가 닦아 쓴 거예요. 삥쳐. 그러면 대리인이 5천만 받아오라고 했는데 1억 받았잖아. 대리 권한 넘었어 안 넘었어? 그때는 표현대리는 아니지만 유추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립과 유추 적용을 비교해 놔야 돼. 이렇게 불성립과. 그래서 그 시험이 나중에 표현대리 나오면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오 해야 돼 이렇게. 근데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대리권 없는 놈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 행세에서 엉뚱어짓 했으면 그때는 유추 적용도 안 돼. 그냥 두 개를 비교해 놔야 돼.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에 대리권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가 본인 행세했어. 그러면 오른쪽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현명했으면 대리행위가 이제 성립된 거예요. 이제 현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계약이 대리행위가 이제 이게 유효가 되려거든. 계약이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 했을 때 유효가 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1번 4번에 1번 대리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양가로 1번에 그 대리행위 효력요건 4개를 외워 먼저 다 같이.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이제? 양가로 2번으로 봐야지. 다 같이. 의사능력 존재. 그 다음 몇 번을 봐야 돼? 다시 대리권 존재. 그 다음 몇 번 봐야 돼? 그래, 그래서 그 4가지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게 유효가 되려거든, 계약이 유효가 되려거든. 첫째, 4가지 요건 갖춰야 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당사자나 목적이나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도 고려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이 의사표시 한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효 무효 판단 시기는 의사표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래서 다시 인만을 기준으로 해. 대리인만을. 그래서 다시 2로 올라간다. 4번에 1번에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9번에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른쪽을 봐.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있잖아. 거기. 다시 한번 본인의 지시. 여기 봐. 갑이 을에게 검단에 있는 김씨 땅을 구입해다오라고 지시했어. 그러면 이 을이 검단에 있는 김씨 땅 살 때에 자기가 2억에 살 것인가 3억에 살 것인가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는데 다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했을 때는 그 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 유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 이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칸을 봐. 대리행위 하자는 전부 대리인 표준이요. 다만 따른다. 선의 악의. 어떤 사실을 선의 악의가 문제될 때는 본인의 지부지도 고려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다 지부지만 문제될 때만 본인의 그 상태를 고려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대리인 기준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급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궁박은 본인 중심이고, 자, 이해가 안 된 사람 말아버려. 본인이 지시에 의한 경우 얼마에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해, 본인이 정해. 본인이 지시했을 때. 그런 거 아니야. 본인이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지시했어도 다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 다만 본인이 지시를 해서 특별한 땅을 구입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본인이 알았는데 대리인이 몰랐지? 그럼 대리인이 몰랐다 우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모르고 있으면 말아버려.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 여기 나오면 본인의 지부지도 고려된다 기억하시고, 대부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냥 그런 표현을 안 써. 본인이 지시에 따른 경우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대리행위 하자가 문제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 대리인. 다만 궁박은 누구 중심? 본인 중심. 적극 가담은 대리인
대리인 중심. 적극 가담도 다 대리인 중심. 통정 허위 표시인지도 누구 중심?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누구 중심? 그럼 이제 대리행위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 한 개 있네. 그건 뭐야?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다 해버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봐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을이 토지를 팔 때 술 먹고 했으면 다 같이 술 먹고 했으면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정무효로 가야지.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2번에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는 취소할 수 없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이 한 행위는 무슨 무효요? 확정무효로 간다는 거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여기서는 자 대리인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했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버리면 다시 대리권 없으면 불확정무효. 대리권 있으면 확정무효 이렇게 돼. 그래서 대리권의 유무를 따져.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거기다 별표 5개 전부 시험이 여기서 나와. 양가로 3번.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가 문제될 때는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주장자가 져야 돼. 대리권 존재했다 안 했다 입증 책임은.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을 때 여기 봐. 우리는 토지 소유자는 우리는 토지 둘러싸고 토지 팔아달라 건물 팔아달라 이것만 배워 융자 받아달라 이렇게. 그럼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다 같이 사용, 수익, 처분. 그럼 토지 소유자는 맨 쓰기만 해. 수선도 해. 그 수선하는 짓을 보존행위라고 하고 사용 수익 하는 것을 관리행위라고 하고 팔아먹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불러. 그럼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했다면 처분권 주었잖아 이렇게. 수권행위를 봤더니 그러면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을은 병과 매매만 해야 되겠어. 돈을 주면 받아올 수도 있어야 되겠어. 그것을 대리권의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자 밑으로 봐. 명확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고 밑줄 그으셔. 계약 이행 수단은 가능하다 이 말이 계약 이행 수단이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잔금 수령 등 이렇게 써버려. 잔금 수령 등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꼭 계약만 해야 돼. 이행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잔금도 수령했다면 등기도 넘겨줘야 되겠지. 이런 권한도 있다. 그런 얘기야. 두 번째. 2번 봐.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에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 을이 대리인이 의사표시 할 텐데 의사표시 한 3여 개씩 해야 돼. 딱 한 개만 해야 돼. 딱 한 개만 해야지. 위임받은 의사표시 매매했으면 매매만 해야지. 임대차도 하면 되냐? 하나만 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2번 봐.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리권의 존재 찾을 때 의사표시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의사표시 한다 그러면 틀렸어. 그런 것들이. 의사표시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한 2개씩 해야 돼. 이왕에 간 것. 강화까지 토지 팔러 갔으니까는 2개씩 해야 돼. 한 개만 하고 와야 돼. 그렇지. 한 개만 하고 와야지 2~3개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표시 한 개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를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해버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사례로 쭉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봐. 수권행위 해석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갑이 을에게 미국에 가면서 급해. 동상이 토지 좀 잘 알아서 좀 해줘. 그거 대리권 주었어. 형님이 동생에게 내 미국에 급히 가야 될 일이 생겼으니 내 돌아오는 동안 자네가 좀 토지 좀 알아서 좀 해줘. 따라서 알아서. 그러니까 범위가 명확해 애매해. 그럼 거기에는 여기 봐라. 사용수익이냐 처분이냐 보존행위냐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다 같이 수선행위는 다 오른쪽에
해석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21페이지. 보존행위가 수선행위야. 그러나 여기 관리행위, 이용 계량행위는 사용수익 계량행위를 관리행위라고 하거든. 그것은 무제한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대리권의 존재. 두 번째는 갑이 토지를 A에게도 팔아달라고 했고 B에게도 팔아달라고 했고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 줬어.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의사를 정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사를 합해야 되겠어? 혼자서 가서 질러대면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각 동그라미 있죠. 수각이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 사람,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둔 법정 대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공동으로 대리해야 돼.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대리해야 될 때 요즘에 어머니가 아버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혼자 가서 질러대잖아. 남편이 뭐라 그러면 무식하게 소주나 한 잔 먹어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공동대리가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각자가 해도 돼. 그래서 공동대리가 무슨 대리인 경우에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각자가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의사를 누가 정해? 대리권 줬을 때 의사를 누가 정하냐고. 대리인이 정해. 그러니까 우리 병 보니까 땅 사러 왔어 여자가. 근데 자기가 중학교 때 주화원 여인이야. 중학교 때 항상 가끔 생각나.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비싸게 좀 팔아야 돼? 좀 싸게 팔아야 돼? 응? 싸게. 그럼 자기가 사면 더 비싸게, 더 싸게. 자기가 사면 그럼 본인이 당하잖아. 그래서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부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번 다 같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이 허용되지 않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버리면 무권대리가 되고, 다만 쌍방대리다 맺을 것이야.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다 맺을 것이고, 다툼이 없는 행위는 가능해. 다툼이 없는 행위. 다툼이 없는 행위는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등기 신청을 꼭 물어봐. 중개사에서는 등기 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은 이미 법률 문제가 종료되었지. 그래서 다툼이 없는 행위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시고,